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거를 찍는 날짜가 2020년 3월 10일 오후인데요. 오늘 방송할지 내일 방송할지 글피에 방송할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기획 두 번째인데요. 물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고고TV는 고고 나름대로 미래통합당의 또는 반문재인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홀로 노심초사 연구하고 신문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총선 계획 두 번째, 문재인과 반문재인 세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과 또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우파 보수 중도층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두 달 동안은 한국당과 또는 미래통합당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요걸 얻어가면서 많이 방송을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하려고는 했어요. 하려고는 하고 그래도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인사에 대해서 몇 번 제가 한 6, 7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죠. 그죠? 안 봐도 뻔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딱 세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첫째는 586 운동권의 전진 배치와 청도리, 윤건영을 위시한 청도리들의 전진 배치입니다. 이것을 통칭 뭐라 그러죠? 친문의 배치입니다. 친문의 배치고 두 번째는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서 한국당이 제1당이 되도록 제1당이 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이낙연이 변수입니다. 이낙연이 변수가 드디어 튀어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입니다. 586 운동권, 청도리, 윤건영이 등 청도리 등이 전면 배치됐는데 이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과 586 세력과 청와대 세력의 비도덕성, 그죠? 비정의, 그 다음에 비합리성, 비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기 때문에 586 운동권과 586D를 바로 이은 운동권들, 8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 운동권들인 청도리들을 갖다가 칠 것입니다. 국민들이 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통합당, 즉 비례한국당이죠. 그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죠? 저주를 퍼붓던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곽정당이든 뭐든 그것은 비례민주당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은 또 한 번 정신을 차리고 비례민주당과 더불어 뭡니까? 비례민주당 17석 그거 가져가 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몇 번 내 말씀드렸죠? 제가 초지일관 말씀드린 게 한국당의 비례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민주당은 과거에 그 선거제도 그대로니 선거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나 한국당은 지역 선거구에서 결판을 내야 되고 지역 선거구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례민주당을 창당함으로 인해서 중도층 또는 무당층이 비례민주당으로부터 많이 이탈해서 한국당이나 또는 안철수 비례당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게 제 예상이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낙연이 변수인데요. 이낙연이 변수. 이것은 일반인들이 잘 안 다룰 거예요. 언론에서도 잘 안 다루고. 왜 이낙연의 변수냐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은 대권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된다 하더라도 절대 대통령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인데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지금 선대위원장이죠.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입니다. 이해찬이하고 투톱체제 선대위원장이에요. 근데 이낙연이가 대선 후보로 가고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이런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 폭정, 독재에 있어서 이낙연이는 문재인을 치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낙연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이낙연이가 입에 참기름을 바른 듯이 자지러리하게 자지지하게 말로만 한다 그래가지고 절대 대권 후보로 밀지 않을 것입니다. 대권 가더라도 국민들은 이낙연을 버릴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낙연이가 이제 곧 뒤에 나오는데 이낙연이에 대항하는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비판적 개혁도 안 할 것이다. 그거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총선 기획 전선이 정해졌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586 운동권과 윤건영 등의 청도리를 갖다 전면에 배치했다. 이걸 따져보면은 86 거릇과 친문은 불패를 쌓았다.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작년부터 한 말이죠. 4.15 총선은 시스템 공천을 하며 현역을 갖다가 30% 이상을 물갈이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스템 공천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뭐죠? 물갈이는 누구한테만 했다? 비문만 공천 탈락을 시키고 그죠? 공천 학살을 일고 친문과 운동권은 그대로 전면에 배치했다. 이것은 우리 반문재인 세력에서는 혹입니다. 혹이. 대단한 혹이에요. 저쪽에는 그런 뭔가 인적 쇄신이 없었다. 인적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친문, 특히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덜 떨어지고 사기성이 있고 거짓투성인 젊은이 몇몇을 데려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찍는 시간이 3월 10일이니까 어제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수도권에서 21곳, 광주에서 1곳, 이게 모두 586 현역들이 586 현역들이 공천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말에 나오는 것이 비문 학살하고 친문은 불패 공천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요. 비문이 34명이나 공천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지금 이 친구들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당을 뺏기 까봐 그런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일당 뺏긴다는 건 지들이 알고 있어요. 민주당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일당 뺏긴다. 그럼 뭐냐? 문재인의 탄핵을 막아야 된다. 그죠? 그게 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180 정도 반문재인 세력 미래통합당과 안철수가 비례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탄핵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성 운동권들을 갖다가 전투적인 애들 갖다가 앞에 내세우고 문재인의 따까리였던 문재인 밑에서 황관 내시를 했던 청도리를 갖다가 30여 명을 공천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나온 게 한 30여 명 공천 받았을 거예요. 청도리들만 운동권 30명, 청도리 30명. 그래서 60명 아니에요. 이긴다고 치면은. 그러나 그 애들 중에서는 반은 날아갈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반은 안 날아가도 40% 날아갈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586 운동권하고 청도리 중심으로 가지고 통합당의 진격과 반문재인 세력의 진격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게 이제 총선 기획 3에서 찍을 건데요. 그 이유는 또 그러니까 지금 야권 진보층에서도 나오는 말이 문제는 친문이 완전히 썩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뭐 서민이나 진중권이나 민변이나 그죠? 참여연대나 뭐 친문 저거 완전히 썩었다. 저것들이 좌파 카르텔로서 진보라 위장하고 진보 카르텔로서 흡혈귀처럼 국민의 돈을 뺏어먹고 국민의 혼을 뺏었다 하는 것이 개혁적인 진보층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문바로 너희가 해볼래? 지금 이런 거죠. 얘네들이 민주당이 문바로 할 거야. 그러니까 해봐라. 도덕이 무너지면 말이죠. 도덕이란 게 뭐죠? 뭐 거창한 도덕 말고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상식과 합리, 그죠? 상식과 양식을 얘네가 깨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이 치니까 진보 개혁층에서 끝났다. 문바는 썩어도 너무 썩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유심히 볼 게 하나 있죠. 김남국이 어디로 갑니까? 안산을로 갑니다. 안산 단원을. 여기 전라도고 또 뭐죠? 조선족이 있고 또 뭐죠? 20대 30대 공장 노동자들이 많다. 그래서 100% 당선시키려고 이해찬이가 김남국을 그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 선거전에 들어가면 조국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다시 끌어내리고 김남국을 통해서 또는 김용민이라는 있죠. 그죠? 검찰개혁단장 맡은 애. 걔 같은 애를 통해서 뭡니까? 친다. 조국을 치면서 전체 판을 갖다가 제2의 조국 대전으로 통합당과 반문재인 세력은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김장국이 과연 조국 대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못 피해갑니다. 시골로 가도 못 피해요. 그리고 여기서 통합당이 하나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게 아직 안산 단원을에 말이죠. 아직 그 김남국의 대항마를 안 꼽았어요. 그죠? 30대 중에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 때문에 신물이 나서 통합당으로 입당한 진보 세력이 있죠. 진보 중도 세력. 그죠? 그 친구를 갖다가 김남국이 차격으로 보내라. 그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김남국보다 더 싱싱하고 젊은 애. 조국이 때문에 신물이 나서 울면서 온 친구가 있다. 그죠? 조아람인가요?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 그런 사람 조아람인가? 그 친구가 그 전남 순천에 간다는데 김남국의 저격수로 보내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비례민주당이죠. 그죠? 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 전용을 짠 게 첫 번째는 586 청도리의 전면 배치, 두 번째는 비례민주당의 창당인데 이 비례민주당은 말이죠.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지들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과 골목 상권의 상생이고 연대면 상생이고 미래한국당의 비례당은 골목 상권을 침투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리고 심상정은 오늘 현재까지 비례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는데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심상정이는 근데 저번에 동영상에 찍었죠. 꽃놀이표를 가졌어요. 꽃놀이표를. 비례민주당을 얘네가 만들면은 최소한 한국당보다 현재 그 지지율로는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비례민주당에 19석 얻으면은 비례한국당은 한 17석 정도 얻는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도 두고 보시면 알지만은 안철수 쪽에 요번에 비례당이 꽤 가져갑니다. 한 10석 정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안철수의 선한 정치에 의해서 그 정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플러스 안철수당이 비례민주당보다 더 많은 비례당을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무당층이 아직 완전히 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정의당은 이 비례민주당이 되든 안 되든 꽃놀이표를 가지게 돼요. 꽃놀이표를. 걔는 고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동형제가 30%를 갖다가 배분하잖아요. 그죠? 17석은 기존의 그 비례대표고 그래 기존의 비례대표도 갖고 가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연동형으로도 또 가져가. 준연동형으로도. 그죠? 고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다 낼 거 아니에요. 얘가 비례민주당으로 안 가면은 심상정이 정의당이 안 가면은 전 지역구 지들이 낼 수 있는 지역구에는 다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비례대표가 나오죠. 그래서 여전히 제일 혜택받는 것은 정의당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까지는 드릴게요. 그러면은 정의당을 갖다가 비례당을 갖다가 많이 못 갖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송을 듣는 중도층이나 진보층들은 그 표를 정의당에 주는 표를 갖다가 안철수한테 주면 된다. 민주당도 싫다, 한국당도 싫다 그러면 안철수한테 줘라. 그 비례 의석을. 그죠? 비례 투표를. 그러면 안철수가 정의당보다 더 많은 비례 의석을 가져와서 우리 편이 된다. 반문재인 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낙연 변수죠. 이낙연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이가 지금 자기가 종로에서 이기고 그죠? 종로에서 이기고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이낙연. 그 다음에 차기 대권을 거머쥐려면은 후보자가 되든 또는 후보자가 돼서 대통령을 도전하든
그걸 하려면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야 돼요. 어? 항상 그런 과정이 있어요. 대권 후보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리더 정권을 칩니다. 치받아 버립니다. 이해찬이도 그러고 노무현이도 그러고 이명박이도 그러고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이명박이 얼마나 치받았어요. 그죠?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선명성이 있고 아하 현재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리더가 현재 정권을 비판하고 치받는다.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가는데 이낙연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불 탄 듯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죠. 반기문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낙연이가. 그죠? 무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다. 무리를 안 하는 스타일로서는 리더가 될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국민들을 보고 파괴력이라 그럽니다. 파괴력이 없는 리더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하늘이 내리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늘과 천명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거역하려고 뛰어드는 친구들이 나라의 대권을 잡았다. 이런 소리가 되죠. 그리고 이낙연이가 보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국민이 싫어한다는 걸 지도 알죠. 다 알잖아요. 간혹가다 말하는 거 보면은 문재인이가 사과 안 할 적에 지는 사과를 하고 유감회담 표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가 말이지 망언을 퍼뜨릴 적에 이낙연이가 대신 사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홍익표도 됐고 이재명도 이번에 그 586 운동권으로 해가지고 공천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런데 이낙연이 이게 지금 보면은 자기 메시지가 없다. 자기 메시지가 없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 세 개의 변수 세 개로 전략을 짰는데 바깥에서는 양정철이 안에서는 윤건영이가 진두지휘한다고 그랬죠. 제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열심히 생각해서 열심히 찍는 거니까 고고티브 여명이 양정철이와 윤건영인데 이낙연이가 중간에서 얘네한테 지금 명을 받는 식으로 들어가. 그죠? 윤건영이도 칭찬하고 양정철이도 칭찬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건영, 윤건영, 이해찬, 문재인이한테 이낙연이가 한 번도 비판적인 말을 하지를 않아. 그죠? 그러니까 묻어가는 거야. 586과 청도리와 문재인과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직에 이낙연이가 묻어간다는 거예요. 묻어가니까 진중권이한테가 얘가 막 뭐라 그러는데 진중권이가 뭐 욕먹어도 고우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낙연이가 우리가 얘가 전남지사 할 때까지 또는 국회의원을 3선을 할 때까지 국민들이 이낙연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서 문재인이가 너무 실정을 함으로 국무총리라는 작자가 부각이 됐는데 요번에 본 모습 민낯이 선거에서 나온다. 종로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전체 선거판에서 이낙연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나온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낙연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아하 이낙연이 제가 안 되겠다. 응?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먹고 나라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자기 몸에 때를 안 묻히려고 그러나 그죠? 그래서 이낙연은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비록 종로 선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황 대표는 추격형이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이기든 말든 총로에서 이낙연이 변수는 분명히 있다. 이낙연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하 저런 사람들이었구나. 한쪽에서는 오만 악행을 다 저지르고 이낙연은 수습을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까지 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토론을 하면서 해야 돼요. 스트리밍을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누가 대담자가 있어 말을 하면은 제가 훨씬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말이 훨씬 풍부해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갖다가 방박을 가하고 또 대박고 이러는데 그거를 못해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구독자도 많지 않고 그 스트리밍을 아직까지 못하겠어. 그 총선기 2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4.15는 30여일 뿐이 안 남았습니다.